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코페스 동반자에서 필리핀 사업 디렉토리에서 사업의 포인트와 컨설팅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필리핀 진출을 위해서 상담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무슨 대기업에서 무슨 큰 프로젝트 하는 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짤 필요는 없지만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자기가 검토를 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사업의 취지가 뭐고, 그 다음에 그런 할 수 있는 사업이 필리핀에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력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면서 자본은 얼마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이 누구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준비 없이 무조건 필리핀에 가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사업을 해서는 성공하기 힘듭니다. 아무리 작은 사업도, 그리고 사업의 체계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신 한 분은 현지에서 장사를 이미 하고 계십니다. 현지에서. 그런데 원래 한국서 전문 브랜치를 하던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이동을 많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하려니까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제 저하고 오늘 통화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포인트, 이게 그분도 이제 동의를 하시죠. 사실은 그분도 필리핀 부인하고 10년 정도 사신 분입니다. 한국서. 그리고 여기 처가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다 동의를 할 정도로 맞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도 사실 자동차 전문가입니다. 자동차. 근데 기술은 있을지 몰라도 사업계획서를 아직 만들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당위성에 대해서는 또 동의를 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분도 부인이 이제 필리핀 분이죠. 그러니까 사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은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무리 기술이 좋더라도 그런 분들은 이제 맨손으로 오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1,000만 원도 안 갖고 와서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는 분도 계십니다. 가능합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대신 고생을 하죠. 그리고 이제 힘든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 그런 게 있죠. 돈이 없으면 고생을 몸으로 떼야 되니까 그런 건데, 이런 분들은 자본금도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라 제가 사업의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포인트가 뭐냐? 필리핀에서는 바로 장소입니다. 장소. 특히 자동차 정비를 하려면은 리프트가 한 4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근데 필리핀에서 차 고치는 사람들이 리프트가 있는 데 거의 없습니다. 즉 정식으로 된 건물에서 리프트를 놓고 바닥에 에폭시 딱 깔고 이런 데서 차 고치는 데가 흔치가 않습니다. 다 작게 떠가지고 그냥 시다발에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필리핀 사람이라고 해서 그게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너 왜 이거 작기 얼마 한다고 그거 리프트 하나 놓지 그러냐? 집주인이 나가는데 그거 설치하려면 나가라. 리프트를 놓으려면 땅을 파야 되는데 어느 정도 기술해야 되니까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 나가기 때문에 차가 오면은 작게 떠가지고 시다발에 들어가서 누워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하고 리프트 딱 떠가지고 서서 일하는 거 좋은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장소가 자기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또 영세하죠, 물론. 그런데 그런 자동차 정비뿐이 아니라 어떤 업종이 돼도
그 자기 업장이 아니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잘 돼도 문제가 생깁니다. 나가라고 합니다. 남 돈 버는 거 배 아파도 못 봅니다. 필리핀 사람들. 제가 방송에서 가끔 얘기를 하지만 필리핀 남자들이 무지째째합니다. 그리고 아주 질투심도 많고 앙심을 잘 먹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조금만 저한테 그 비난하는 깔보는 얘기를 누가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간질을 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필리핀 사람끼리 이간질 할 때는 제가 그러는데 너 뭐 어쩌다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확인을 하지 않고 벌써 속으로 앙심을 먹습니다. 필리핀 사람 특성이 그렇습니다. 필리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자기네 집에 들어와 돈 잘 번다. 나가라고 그러죠. 자기가 임대료 받는 건 10,000페소인데 저 사람 한 달에 막 100,000페소 번다고 해보세요. 나가라고 그러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여유가 있으면 장소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장소를 찾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필리핀에서 또. 예를 들면 임대하는 장소 찾기는 무지 어렵습니다. 좋은 자리는. 그러니까 사거리 이런 데는 벌써 임자가 다 있고, 그리고 필리핀이 인구 변동이 지금 계속 마닐라 주변에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또 뭐 말라떼 그거 뭡니까 마카티나 뭐 쾌전시 이런 데처럼 딱 짜여진 데서는 자리 잡기 힘듭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새로 인구가 늘어가는 지역으로 가셔야 됩니다. 새로 인구가. 근데 문제는 필리핀 사람들이 땅을 파는 게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이 그런 리프트 4대 정도 놓으려면 150스퀘어에서 250스퀘어 정도는 땅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땅을 파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본이 1억 헥타르 단위입니다. 필리핀 사람 땅 파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또 큰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땅 파는 게 딱 장사가 안 될 때 이런데 또 공시지가로 딱 또 그 바람을 잡습니다. 물론 매매도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 좋은데 장사는 목입니다. 일단 목이 좋으면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리핀에 정착하고 살러 왔다 그러면은 첫 번째가 목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 목을 잡는데 물론 다 뭐 산속에 이런 데 가서 되도 않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장사가 될 만한데 서로 사람들이 막 몰리는데 이런 데 가서 계속 뒤져야 됩니다. 그것이 6개월 1년 걸립니다. 그건 장소 찾는 게. 장소를 찾아내야지만 그 다음에 법인을 설립하죠. 왜 그러냐면은 이 필리핀 부인하고 결혼을 했다 그래도 결혼 비자는 갖고 있지만 워킹 비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에이전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에이전시도 차를 다 갖고 다닙니다. 근데 지나가다 보면은 한국말로 자동차 정비 이렇게 쓴 데가 보이는 데가 간간히 있습니다. 상당수가 문을 닫습니다. 그런 데가. 그런 사람한테 걸리면 문 닫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인이 필리핀 여자고 부인 앞으로 허가를 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에이전시가 예를 들면은 그런 경우가 몇 건은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정비를 하고 쳐달라고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무슨 냄새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이 사람이 보면은 대부분 이제 그런 사람 나이가 많죠. 한국 사람들은 50이 넘었는데 여자는 이제 막 20대, 애기는 막 2살, 1살 이런 애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딱 감을 잡죠. 사람들은 벌써 이게 결혼한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워킹 비자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조사를 합니다. 나름대로 하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하죠. 그런데 대부분이 마누라 백을 믿고 워킹 비자 없이 일을 합니다. 딱 걸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처음에 자리 잡기가 쉽습니까? 그런 거 다 임대인데. 그리고 그런 사람, 필리핀 여자라고 해가지고 잘합니까? 그런 여자들이 오죽하겠습니까? 벌써 나이 60, 50, 머리 커해가지고 20살 갔던 애들한테 벌써 한두 살짜리 애 안고 있는 딱 그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여자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은 예를 들면은 뭐 한 달에 10만 페소 줘야 되는 이런 장소를 50만 페소씩 주고 얻었을 때부터 피 보고 들어가는데, 그렇게 허덕이면서 운행하는데 한 방 맞아보십시오. 애지한테 걸려가지고. 문 닫는 겁니다. 그럼 떠나면은 그냥 자동차 정비 한 걸만 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그 워킹 비자를 받는 그런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워킹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라도 어차피 정착을 해서 천년 만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불법이나 편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리. 그 다음에 합법. 왜냐면은 아무리 돈 잘 벌면 뭐합니까? 필리핀이라는 데는 다른 나라와 틀려가지고 에이전시가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냄새 맡으러. 분명히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한국만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안 그럽니다. 중국 사람도 안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만 꼭 한글 간판을 겁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거죠. 한국 사람들 그 에이전시 지나가다 딱 보고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손님인 척 하면서 다 알아보고 그래서 이제 딱 엮어가지고 한번 쳐가지고 짭짤하게 또 재미를 보고 한 사람 그쪽은 이제 피해본 사람은 문 닫든지 수가 나겠죠. 안 닫으면 계속 이제 때되면 가는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장소입니다. 장소. 그 장소가 나쁘면은 돈이 된다. 나가야 됩니다. 옮겨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저도 가게를 3개 하다가 하나를 지금 치우고 다른 데다 하려고 여기는 권리금이 없습니다. 내가 시설했던 거 다 뜯어가지고 창고에 있습니다. 그게 앞에 전면 유리부터 해가지고 그 안에 있던 것들이 모두 다 지금 창고에 다 있습니다. 꽉 차 있죠. 권리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게는 공사를 계속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돈이 없어가지고 완공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이제 바로 앞에 있던 가게에서 이제 또 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 가게를 돈을 들여서 이제 넓혔습니다. 주인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근데 내 가게가 아니니까 좋은 기계도 못 사다 놓습니다. 주인이 계속 보고 있다가 잘 되면 이제 나가라고 그러죠. 잘 되면. 그래서 그 근처에다 저희도 건물을 살라고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그 갖고 있는 상업적인 그 땅은 크진 않습니다만은 거기보다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큰 재벌이라 여기저기 막 건물을 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나오는 건물을 지금 이제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장사는 해야 되니까. 근데 내 건물을 갖고 장사를 하게 되면은 목 좋은 데서 진짜 이거 무슨 ATM 기계 몇 개 갖고 있는 거 똑같은 겁니다. 필리핀은 건물이 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장소만 내 장소로 좋은 데 갖고 있다. 그러면 진짜 평생 앉아서 먹고 사는 겁니다. 세를 줘도 되지만 내가 장사를 할 줄 안다 그러면은 세 받는 게 아니라 뭐 몇 겁을 먹는 거 아닙니까? 장사를 하게 되면은. 그렇다고 인건 비싼 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 사업의 첫 번째 포인트는 장소입니다. 장소. 실질적으로 지금 그 한국 사람들 거의 식당 하시는 분들도 100% 거의 다 뭐 임대지 자기 건물 갖고 뭐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변두리로 나가면은 자기 건물을 갖고 식당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십니다. 없진 않지만 바로 그런 것처럼 자기 건물을 갖고 목 좋은 데서 처음부터 목 좋은 데는 예를 들면 지금 캐전시나 뭐 말라떼 막가티 이런 데 가서 목 좋은 데 지금 자리 잡으려면 한국의 강남 빌딩 사는 돈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실 분들이 몇이나 됩니까? 해외에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많은 그런 목 때문에 많은 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어디 필리핀 사람이 땅이 좋은 데 있는데 조차 20년 하자. 우리가 또 빌딩을 짓자. 그렇게 해갖고 막 그 이제 투자 사기가 일어나고 그러는 건데 그 장소 때문에 바로 필리핀 사업의 포인트는 장소입니다. 장소.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먼저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 계획서. 그리고 그 사업 계획서를 타당성을 저하고 같이 검토를 하셔서 수정할 방향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또 그 확정할 방향에서 확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장소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실제로 장사를 하고 계신 분도 마땅한 장소 못 찾는 겁니다.
여기 와서 사실 결혼해서 지금 살고 계신 분도 저같이 식구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장소를 찾아도 못 찾는 겁니다. 이거는 부동산 브로커들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부동산 브로커들이 이 땅 파는 사람한테 돈을 받습니다. 땅 파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받으려면은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00만 페소짜리 땅도 200만 페소를 받아주면은 자기가 10%니까 10만 페소 받는 거를 20만 페소도 받고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땅 파는 사람한테. 그게 이제 필리핀 브로커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는 시세대로 사는 건 누구든지 다 삽니다. 그리고 목 좋은 데는 또 땅이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무슨 뭐 OLX나 무슨 필리핀 부동산 사이트 보고 그런 데 올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몇 사람이 올리는 겁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그 소유자들이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씩은. 근데 그런 경우보다는 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잘못됐다가 큰일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그 맨투맨으로 이렇게 이제 그 브로커들을 다 연결망을 갖고 문자로 다 해서 연결합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해도 6개월, 1년 걸립니다. 찾아내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시세보다 싸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시세로 사는 건 누구든 다 삽니다. 그런데 이제 재수가 좋으면은 막 시세 50%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재수 좋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필리핀 사업의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근데 그런 거를 잘 모르고 무조건 돈 들고 와서 자기가 어디 얻어가지고 하다가 뭐 어디 세워둬서 뭐 열었다 이거예요. 닭가게 열었다, 뭐 식당 열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임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종 특성상. 그런데 이제 기술로 하는 경우는 그 임대보다는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 떨어지더라도 땅을 사서 자리를 잡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땅은 오릅니다. 땅은.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그거를 사업을 설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분은 이제 자동차 전문가니까 그 필리핀은 돈 많은 사람 상대로 장사를 하면은 돈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차 한 대, 뭐 스타렉스도 한 4천만 원 갑니다. 그럼 필리핀 집이 4천만 원 가는 집이면 괜찮은 집입니다. 필리핀. 예를 들면 시골 같은 데는 뭐 5, 600만 원만 줘도 집 좋은 거 삽니다. 시골에는. 그만큼 차가 비싼 겁니다. 그래서 새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차에다 돈을 많이 들입니다. 인테리어도 하고 뭐 악세를 많이 답니다. 그 차를 고치는 경우도 예를 들면은 AS가 끝난 차들, 보증기간이 끝난 차들은 이제 따로 다시 그 보증기간 끝났으니까 이제 정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차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려면은 자리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정비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정비소 한쪽 구탱에 액세서리를 인테리어죠. 자동차 액세서리를 같이 하면은 정비보다도 돈을 더 잘 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SUV 같은 차를 필리핀 사람들 타는 경우는 막 쇼바도 다 갑니다. 높게 갈고 다이아도 갈고 지붕에 뭐 얹고 그 안에 오디오 다 떼내고 새로 달고 차값보다 더 들어갑니다.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필리핀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아시고 그 사업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시려면 첫 번째가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전문가처럼 작성 안 하시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은 있어야지 얘기가 되는 거죠. 무조건 얼마짜리냐, 무조건 되냐. 이거 무슨 뭐 해외에서 장사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은 그런 분들은 거의 다 망합니다. 왜냐면 마인드가 작아서 그런 겁니다. 시야도 작고 짧고 안목도 짧고. 그러니까 사업은 끈기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근성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잘 일단은 기본이라도 작성을 하시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컨설팅을 한다고 해서 바로 들어갑니까? 컨설팅이라는 것이 다 보고
될만 해야지 컨설팅도 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무조건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사업계획서도 수정이 되고 확정이 되고 그래야 됩니다. 지금 또 어떤 분들은 아무 사업 경험이 없습니다. 사업 경험이. 그런데 막 필리핀에 오셔서 땅도 막 그 임대를 하고 벌써 막 스퀘어 미터 단위로 임대하라고 막 그랬습니다. 야,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무조건. 그런데도 또 예를 들면은 뭐 그 여러 가지 업종이 있겠지만 주로 이제 한국서 물건을 가져와서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서. 그러면은 이 해상 운송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통관업무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상식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벌써 막 20피트 하나에 1,000만 원씩 주고 막 있고 그런 걸 보면은 배도 바다에는 전 세계 국적의 선사들이 배가 떠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배도 직행이 있고 완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행도 있고 다 운임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최고로 싼 나라에 최고로 느린 그런 배에다 싣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은 급행료를 주는 거죠. 그런 분들은 망하는 겁니다. 기본이 벌써 망하게 설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사업을 하면은 그리고 그렇게 했다가는 또 서류도 미비되고 뭐 이러다 보면 다 뺏기는 거죠. 그리고 누구한테 뺏겼다 소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조건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의 그 포인트를 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필수적인 게 이제 합법을 하셔야 됩니다. 합법.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딱 냄새 맡고 와서 뜯어가는 사람한테 못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필리핀 사업의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요즘 제가 그 상담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한국이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어렵다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한두 업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1, 2천만 원 갖고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꼭 사업하려면 꼭 워킹 비자 있어야 되는 그것도 아닙니다. 사업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관광 비자 갖고도 얼마든지 사업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관광 비자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일하면 걸립니다. 못합니다. 원래 관광 비자 취지가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관광 비자만 갖고 법에 걸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또 안전하게 돈을 버는 방법도 있습니다. 업종마다 틀립니다. 업종마다. 그리고 자기가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는. 자기가 기술이 없는 사람이 무조건 그 뭐 들이대 가지고는 다 털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기술이 있고 이 자기가 일 부리는 사람을 자기 손아귀에서 얼마든지 핸들링을 할 수 있으면은 관광비자 아니라 한국에 있으면서 다 통제가 됩니다. 물론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돈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은 돈 관리도 함부로 그렇게 막 하는 게 아닙니다. 필리핀 스타일. 그러니까 필리핀에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그 매니저들 다루듯이 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하면은 워킹비자 없이 관광비자만 갖고도 안전하게 돈 다 벌어갑니다. 안전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사업의 포인트인데 워킹비자 있다고 자랑합니다. 너 비자 뭐 있어? 아이고 나 워킹비자 있어. 그리고 잡혀가는 게 태반 아닙니까? 필리핀 사람, 한국 사람들이 정식으로 사업계획서에 맞는 그런 업종을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왜냐하면 개인은 무조건 그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개인한테 어떻게 워킹 비자가 나옵니까? 거기에 맞는 법인을 설립하셔가지고 그리고 파트너를 잘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그런 포지션을 갖는 거죠. 포지션을 합법적으로. 그래서 워킹 비자를 갖고 있어야지만 누가 시비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필리핀 사업의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름대로 해드렸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미흡할지 모르지만
대상이 천차만별이고 업종이 천차만별이고 수준이 또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하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